네, 안녕하십니까. 101인 101강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게끔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바디웍스 앤 무볼로지의 설동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중 폼롤러를 이용한 폼롤링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강의 앞서서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운동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지금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휴바디웍스라는 운동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체 활동량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홈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폼롤러,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폼롤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폼롤링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폼롤러 하나쯤은 전부 다 가정에서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과학적 기전과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모든 방법들을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연부 조직 가동화술 혹은 셀프 마이오파셜 릴리즈, 자가 근막 이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롤러 마사지, 그리고 셀프 마사지, 그리고 폼 롤러라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우리가 폼 롤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폼 롤링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폼 롤링의 정의는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생긴 물체에 우리가 체중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가로질러서 문질러주는 방법을 폼 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별로 다양한 관절에서 이런 폼 롤링을 하게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라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폼 롤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트리거 포인트라는 회사에서 이 폼 롤링을 할 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롤링 기법과 그리고 압박시키는 것, 그리고 횡 마찰 방법, 그리고 핀 앤 스트레치 기법, 그리고 스패닝,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근육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문지르는 기법에 플러스로 액티브한 무브먼트를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관절 가동 범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무릎 대퇴사두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줬을 때 무릎의 가동 범위와 여기 보시면 프레슈얼 페인 트레시홀드라는 거는 압통 역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ROM과 이런 압통 역치가 이런 액티브한 무브먼트를 추가적으로 더한 그룹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문지르는 것도 물론 가동 범위에서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능동적인 움직임을 추가로 하게 되면 통증이 좀 더 감소하게 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여자는 왼쪽 다리에 대퇴사두근 이라는 근육을 지금 폼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뭘 보고 싶으냐면 같은 쪽에 햄스트링 그리고 반대측에 있는 대퇴사두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측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문질러 줬는데 반대측에 있는 햄스트링과 같은 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반대쪽에 있는 쿼드리셉스가 실질적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게 늘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상호 억제 기법, 그래서 우리가 고유수용 감각기에서 얘기하는 상호 억제 기법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뉴로피시올로지컬 반응, 그러니까 신경 생리학적인 반응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계학적인 활성으로부터 부교감 신경의 항진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를 문질러 주지 않았지만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지 않았냐라고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폼롤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적용한 그 부위에 근육이나 근막이나 반응 조직들이 실제로 반응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통증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기계학적인 효과, 메카니컬한 이펙트와 관련되어 있는 효과 기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경생리학적 기전으로 인해서 이런 골성성 감각 기관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게 되고 압통력치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이런 연구들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런 신경생리학적 기전에 의해서 근육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폼롤러를 대고 막 아무데나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만 해줘도 부교감 신경들이 항진되고 그리고 기계학적인 수용기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폼롤러의 재질을 보게 되면 딱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질에 따라서 과연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프트하고 미디움 덴시티 그리고 하드 덴시티에서 봤을 때 이런 재질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와 압통력치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어떠한 폼롤러를 가지고 계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폼롤러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막 문질러도 효과는 분명히 좋은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전문가로서 어떤 부위에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좀 실시를 해보고 우리가 폼롤링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럼 어떻게 실시를 하게 되냐? 네, 평가는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은 잘못된 이런 패턴들을 증명하는 데 신뢰도가 검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테스터들이 이런 한 번의 세션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와 손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패턴을 찾아서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에다가 우리가 폼롤링 기법을 적용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깊게 쪼그리고 앉았을 때 이 바닥에서 수평보다 대퇴가 더 깊게 앉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힙 조인트에서부터 팔까지 수평으로 척추 라인이 정렬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앉았을 때 척추 라인이 가운데 정렬을 이루고요. 체중은 좌우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게 되고 발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움직임 없이 순수하게 좌우 체중이 실리게 되는 움직임들을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했을 때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정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을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발목에서 보시게 되면 발이 밖으로 정상에 비해서 밖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무릎의 위치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발가락 위에 놓이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 발구스 포스가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앉아야 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보시는 요거는 팔이 앞으로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허리 커브가 척추의 중립을 유지 못하고 허리 커브가 굉장히 많이 과전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못된 움직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딥 스쿼트를 했을 때 좌우 체중이 지금 골고루 지금 실리지 못하고 지금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것들을 우리가 정상인에 비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게 다르냐면 뒤꿈치가 지금 바닥에 들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못된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요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발목이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체가 과도하게 전방 기울임이 일어났거나 또는 체중이 한쪽으로 밀려나게 됐을 때, 이런 경우는 왼쪽에 있는 발목에 이런 등배 굴곡, 이 도시플렉션 모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을 때 뒤꿈치가 들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스크리닝 했을 때 발목에서 뭔가 지금 관절 가동 범위가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는 스크리닝 하게 되고요. 그런 스크리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목이 진짜로 뻣뻣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웨이트 베어링 런지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에서 2인치가 떨어진 곳에다 발을 위치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체중을 이용해서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벽에 무릎이 닿게 되면 정상이 되는데요. 이때 무릎에 닿지 않거나 또는 발끝이 돌아가게 되면 이때는 발목의 도시플렉션이 부족하다. 그래서 발목의 가동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발목의 도시플렉션을 방해하게 되는 발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뭔가 뻣뻣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폼롤링을 실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아리, 아킬레스건과 그리고 뒤쪽에 있는 비복근, 가자미근을 지금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제 스패닝이라는 기법입니다. 문지르는 거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는 방법들을 같이 적용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경골근은 이런 식으로 체중을 내발기기 자세에서 뼈에 걸리지 않게 바깥쪽 부분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문질러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골근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시켜놓고 이렇게 문질러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 동안에 아까 전에 보셨던 허리가 정상보다 많이 꺾이는 과전만 상태가 되거나 또는 체중이 한쪽으로 실렸을 때 발목 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왼쪽 힙 조인트에서 관절 가동 범위가 부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상 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보상 동작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ASLR이라는 액티브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힙 조인트의 어떤 가동 범위 그리고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에 뻣뻣함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서 남자는 70도, 여자는 90도 이상이 돼야지 정상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80도 정도를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쉽게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토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반대쪽 바닥에 있는 다리가 위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고관절을 굴곡시켜주고 있는 근육들의 어떤 뻣뻣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어떤 특수한 근육 길이 검사를 통해서 컨펌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고관절 부위에 뻣뻣함이 존재한다라고 확신이 들게 되면 이렇게 고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을 폼롤링을 실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는 기법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선행연구에서 보셨던 액티브한 무브먼트를 더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붙어 있는 장경인대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체중을 싣게 되고요. 이 손을 옆구리로 가게 되면 그렇죠, 좀 더 체중을 싣게 되는 거니까 좀 더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쉽다면 완전히 우리가 체중을 실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프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0부터 10까지 있다면 한 적정한 강도, 한 6에서 7 정도의 마일드한 어떤 불편감 정도에서 실시를 하는 게 좋고, 굉장히 인상을 쓰거나 어떤 비명을 지를 정도 또는 점핑 사인이 날 정도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은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에서 본인이 체중을 어느 정도에 실어야 될지를 결정해서 실시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원위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체중을 실어 놓고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근위부, 우리가 자골 결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위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그 부위를 실시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덕터 머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자세에서 어깨를 안정화시켜 놓고 그리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엉덩이 같은 근육은 이렇게 체중을 실어 놓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중을 완전히 왼쪽 엉덩이에다 실어 놓고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에다가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어깨 관절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을 하는 동안에 팔이 유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깨 관절의 어떤 가동 범위나 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수한 검사는 요컴 테스트라고 해서 이 손을 반대쪽 어깨 위치에다가 위치를 하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이쪽에서 뭔가 불편감이나 찝히는 듯한 느낌, 통증을 발생하게 되면 이쪽 관절에, 어깨 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깨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팔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등이 뻣뻣할 경우에 팔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슈파인 숄더 플렉션 검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는 팔을 이렇게 다 닿아야 되지만 비정상일 때는 팔이 닿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과전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근육들, 광배근이라든지 또는 등에 많이 굽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지 못하고 뭔가 보상 동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어깨나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근육들을 풀어주면 효과가 좋은데요. 체스트에 있는 대흉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통해서 손쉽게 폼롤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폼롤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액티브한 무브먼트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게 되면 등에 있는 어떤 기계적 수용기들, 골지 텐던 올관이라든지 머슬 스핀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두하근, 머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문질러 주게 되면 목이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전신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폼롤링 기법들 우리가 그냥 문질러만 줘도 이 신경생리학적으로 전신 반응이 일어나서 관절 가동 범위와 그리고 통증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간단한 방법,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어떤 부위에 어떤 근육 그룹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근육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왕 문질러 주는 거, 그다음 추가적으로 뭐 움직이는 방법들, 그리고 막 좌우로 문질러 주는 방법들, 이런 어떤 테크닉들도 추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매일 문질러 주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근골격계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